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로 제2의 강남이 판교라고 라는 데 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그동안에는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다가 최근 들어서는 건축 정보로서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나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다 보니 그런 것이고, 물론 앞으로도 설계나 공사와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집이나 건축이 재테크나 부동산적인 개념이 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반적이고 부동산적인 내용도 건축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대단히 유익할 것이므로 앞으로 이 두 주제를 번갈아가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설계와 공사에 관한 내용은 초기에 본 채널에서 제작된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얼마 전 어느 매체에 제2의 강남은 어디가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의 판교가 제2의 강남이 될 것이라는 어느 부동산 전문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서 이 전문가는 부동산 등 여러 측면에서 강남을 대체할 곳으로 판교 신도시를 꼽았는데, 저는 10여 년 동안 판교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실제로 판교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을 하면서 느낀 판교나 최근 대도시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 등 택지 개발지구 등에 대해서 부동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교통, 교육, 거주성, 환경, 도시계획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있거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분, 또는 디벨로퍼나 건물주가 되시려는 분, 그리고 재테크,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앞으로는 어느 곳이 각광을 받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강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남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모두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강남은 모든 점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체계적으로 수립된 도시계획으로 정비된 데다 교육과 교통 등 모든 점에서 서울의 기존 시내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남도 최근 들어서 여러 오피스 건물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극심한 교통체증과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 등으로 직접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강남에 근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강남을 떠나고 싶다고 할 정도인데, 판교나 위례, 광교 등 강남을 대체할 만한 신도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생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판교, 광교, 평택, 고덕 등 신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신도시 개발은 기존 도시의 팽창과 노후를 대체하기 위해 런던의 뉴타운이나 프랑스 파리의 라떼방스로부터 우리나라의 분당, 일산 등에 이어 최근에는 판교, 광교, 위례, 미사, 동탄, 평택, 고덕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도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균형적인 토지 이용으로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교육 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낡은 도시와는 비교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개발된 판교나 위례, 동탄 등을 둘러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도로망, 깨끗하게 조성된 도시와 공원 등은 전문가들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거기다 서울 등 대도시로의 접근도 용이하고 대부분의 신도시의 넓은 평지와 특히 산과 하천 등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져 생활환경이 우수해서 부동산적인 장애성도 대단히 높아 강남을 대체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판교 등 신도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또 중요한 것은 판교나 광교, 동탄 등 신도시에는 IT 관련 업계와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회사 등에 속속 입주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에 대한 기대치가 날로 부상하고 있기도 한데, 과거 기업들이 서울 도심에서 강남으로 이전해왔듯이 앞으로는 값비싼 강남의 건물 임대료나 복잡한 교통 등으로 우리나라 핵심 기업들이 판교 등 신도시로의 이전 및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판교를 제2의 강남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판교에는 이미 제2, 제3 테크노밸리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어서 한국 경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단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판교나 광교, 동탄 등 외에 다른 신도시들도 마찬가지인데, 인천공항을 배후로 개발된 영종 한들도시는 항공과 복합 리조트 도시로서, 평택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단지와 경기 남부지방의 거점 도시 등으로 각 신도시마다 특성화한 개발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이죠. 다음 네 번째로는 젊은 도시, 신도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또 이러한 신도시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젊다는 것입니다. 잘 짜여진 도시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도로와 건물, 공원 등이 새롭게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신도시에 거주하려는 입주민들 또한 대부분이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이죠. 이는 아파트 거주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교나 신도시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의 설계나 건축을 위해 만든 건축주들이 대부분이 30, 40대의 젊은 층들이었고, 전문직이거나 직장인들로 생활 수준이 엇비슷해서 교육 환경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의 성장과 명문 학군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젊은 층과 신흥부자들이 모여있다 보니 학구열이 높아지며, 아직까지 학군이 강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마 빠른 속도로 강남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부동산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분당과 잠실이 강남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강남의 영향력이 미치는 판교나 주변 신도시 역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자명한 것으로, 이는 여러 전문가들도 향후 5년 이내에 또는 보수적으로 보아도 10년 이내에 강남과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미래시대 신도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는데,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는 최근 아파트값 폭등과 전세 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탈도시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미래 생활에 활성화될 것이지만, 이 같은 상황은 어떤 곳에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최근 폭등하는 아파트와 아파트 전셋값의 폭등은 과연 그만한 돈을 주고 언제까지나 그런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좁고 답답한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판교 등 자연 환경이 좋고 깨끗한 신도시에 건축되는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은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향후 활발해질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 생활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겨우 방 3개짜리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집콕 생활을 하느라 가족 간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아파트나 아파트 전셋값으로도 충분히 판교 단독주택이나 신도시의 상가주택 등의 건물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단독주택에는 지하층에서부터 1, 2층 거기다 다락과 옥상 정원까지 만들 수도 있고, 오디오룸 등 다목적실과 서재, 놀이방 등 다양한 방을 만들 수가 있으며, 마당과 옥상 정원 등에서는 온 가족이 취미생활 등 다양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은 상가주택의 주인집에 사는 층과 옥상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존 복잡한 동네에 지어진 집들을 연상하기 쉽지만,
판교나 광교 등 신도시에 건축되는 이러한 집들은 그런 동네와는 달리 체계적으로 구획된 도로와 지역마다 조성된 단독주택지, 상가주택지, 아파트단지, 상업시설, 공원 등이 조성되어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좋고 또 건축 수준도 기존 도시에서 건축되는 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이런 곳에 이러한 집들은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바로 이러한 때 과연 어떤 곳에 어떤 집이 특히 향후에 더 각광을 받게 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제2의 강남의 판교 또는 신도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앞으로는 어느 곳이 각광을 받을까, 두 번째로는 판교, 광교, 고덕 등 신도시의 특성, 세 번째로는 판교 등 신도시의 성장 가능성, 네 번째로는 젊은 도시, 신도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미래시대 신도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데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만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값도 변화가 있는 것이어서 폭등할 때도 있었지만 값이 떨어져서 이제는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할 때도 있었고, 강남이 아무리 좋다지만 강남 불패가 사라졌다고 했을 때도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 변화와 가족수나 인구 감소,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의 향상, 특히 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집단 감염병 등으로 주거 문화가 어떻게 변화될지 또는 어떤 지역이 각광받을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집을 지나치게 부동산적인 관점, 즉 돈을 버는, 그야말로 집이란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는, 그야말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단란과 행복을 가꾸는 공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집에 관해서 또 신도시 건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건축 방법과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건물주가 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이런 분들의 사례를 보시면 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막연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교를 비롯한 광교, 위례, 미사,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의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한 건축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고,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건축 전문가로서 또 신도시 경험자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관련된 더 많은 영상들도 보실 수가 있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